저에게는 저 오늘 처음 들어가지고요. 박선숙도 못 건드렸다. 이 조작 파문의 장본인 이유미 씨를 중심으로 흘러나오는 제보들 얘기를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이 국민의당 제보 조작 파장이 정말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이 오늘은 허위 제보 당사자인 이유미 씨 사무실과 이준서 전 최고위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오늘 오전 움직이고 있습니다. 박준 변호사. 네. 이유미 씨 오늘은 영장 청구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 48시간 긴급 체포하고 48시간 이내에 영장이 청구가 돼야 되는데 아마 영장 청구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이는 상황이고요. 오전부터 지금 압수수색을 하고 있고요. 그거를 통해서 아마 증거를 더 확보가 된다면 오늘이나 아니면 늦어도 밤 정도에는 청구가 가능한데 이 자체는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죄가 됩니다. 되고 계속 거짓말을 했다라는 측면 참고해서 피의자로 전환했고 급격하게 긴급 체포를 했기 때문에 영장을 청구하면 발부될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준서 전 최고위원도 오전 중에 이제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이 됐는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봐야 될까요? 저는 이제 그 확실한 고의는 아니고 미필적 고의라는 게 있어요. 이게 그 인식을 하고 있고 이게 사실이 아니라도 뭐 어쩔 수 없다 내가 감수하겠다라는 그런 게 이제 미필적 고의가 되는데 이 범죄에 있어서는 좀 그런 걸 본 것이 아니냐니까 확실하게 이게 이유미 씨가 조작을 했구나 아니면은 조작해라라고 지시는 안 했다 하더라도 가지고 온 그 자료에 대해서 이게 뭔가 조작 냄새가 난다 뭔가 좀 이상하다 생각이 들면서도 감내하면서 그걸 발표하게 한 것이 아니냐 그러면은 그런 미필적 고의는 고의와 같이 보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피의자로 전환이 된 것이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논란의 당사자 2명 검찰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고요. 국민의당도 진상조사단을 꾸려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도 조사 중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저희 뉴스특급이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진상조사단장인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입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 받으셨다고. 예, 안녕하세요. 김관영입니다. 예, 뭐 정신 없으시죠? 그죠? 예, 그러네요. 예. 진상조사단이 지금 현재까지 딱 밝혀낸 거를 딱 정확히 말씀을 해줄 수 있나요? 아니요. 저희가 뭐 지금 진상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예. 지금 중간중간에 뭐 중간수사 발표하듯이 그렇게 발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예. 예, 전체적으로 상황이 나름대로 좀 정리가 되면 저희가 발표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언제쯤 결과가 나온다고 좀 보면 될까요? 글쎄요. 지금 저희가 최대한 서두르고 있고요. 예. 가장 핵심은 이유미 씨를 최종적으로 면담을 하거나 접견을 해야지 이 문제에 대해서 최종적인 저희 당 나름의 수사 전체 결과가 윤곽에 잡힐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근데 이유미 씨가 현재 지금 검찰에서 지금 체포돼가지고 조사받고 있기 때문에 예. 저희가 적절하게 뭐 검찰하고도 좀 한번 상의를 해서 이유미 씨를 면담하는 방법을 좀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네, 뭐 단장님 사실 이유미 씨의 면담보다는 많은 분들이 안철수 전 후보자와는 관련이 없나 이 부분을 궁금해하시는데 면담을 네. 검토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혹시 전화 통화나 직접 만난 적이 있으신지 최근에 궁금한데요. 아니요, 아직 제가 연락드리지 않았고요. 예.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가 알았느냐 안 알았느냐 하고 하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그 사건을 직접 안철수 후보한테 이 보고를 했는지 여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일에 적어도 연루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먼저 조사를 해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마지막 단계에서 안철수 후보님을 면담을 하는 것이 순서지. 예, 지금 뭐 안철수 후보한테 지금 전화해가지고 뭘 어떤 거를 해보겠어요. 그거는 수사의 정상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조사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안철수 전 후보에 대한 여러 가지 안 좋은 비판 여론들이 거세니까 오히려 그냥 빨리 만나서 훌훌 털어내는 게 오히려 대응이 아니하지 않다. 뭐 이런 지적 안 받지 않겠습니까? 제가 안철수 후보님을 만나서 뭐 얘기를 하고 면담 결과를 제가 만난 다음에 안철수 후보 만났더니 이렇게 내놔봐더라. 예. 라고 얘기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무슨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예. 뭐 본인이 안철수 후보님은 후보님대로
본인의 정치적인 입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머지않아서 좀 하지 않을까 싶고요. 예. 제가 또 할 것은 이 사건에 당의 여러 그 조직에 계신 분들이 알고도 혹시 묵인했는지 이런 것들이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어떻게 이런 자료가 조작된 자료가 우리 당으로 입수가 돼서 최종적으로 언론 브리핑까지 나오게 되었는지 예. 그 정확한 정의를 알아보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의원님 사실 많은 보도 보셨겠지만 현재 국민의당 존폐 위기다 이런 강한 기사까지 쏟아지고 있는데 어깨가 상당히 무거우실 것 같아요. 네, 저도 피하고 싶은 자리입니다만은 예. 어쩔 수 없이 또 당에서 진상조사를 꼭 해야만 된다고 하니 맡았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치의 의혹도 없이 또 지고화를 막론하고 제대로 조사해서 나름의 양심을 담긴 또 진심을 담긴 진상 보고서를 내야 된다라고 하는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예,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사실 진상조사 결과를 미리 언론에 얘기할 수는 없다고 말씀하셨긴 하지만 좀 내부적으로 약간씩 흘러나온 얘기가 사실 이유미 씨의 단독 범행으로 좀 결론 났다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진짜 그렇습니까? 네, 이제 어제 이용주 그 공명 추진단장께서 예. 이유미 씨가 검찰 소환을 통보받고 24일 날부터 25일 날까지 이틀에 걸쳐서 이용주 의원님과 상의하고 만난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리고 이용주 의원 입장에서는 본인도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을 들어서 그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당시에 관련된 사람들을 다 모아서 자기 나름대로는 조사도 해보고 얘기도 다 들어봤는데 본인이 그동안 이용주 의원님 아시다시피 검찰에 오래 계셨고 부장검사 출신이신데 예. 본인이 나름대로 다 저는 또 이용주 의원님의 말은 말대로 또 그분이 그럼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를 조사를 해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예. 또 그 이후에 다른 또 사람들의 얘기도 들어서 전체적으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특히 이유미 씨가 검찰에 출두하기 전에 조직적인 계획이 있었던 듯한 그런 발언을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진상조사단장인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 만나봤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연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얘기를 쭉 들어봤는데 일단 이현정 의원님. 네. 안철수 전 후보를 만나는 건 아직 일의 순서가 아니다. 밑에 좀 이 조작에 가담했던 사람부터 먼저 조사를 해야 된다. 이 말에는 동의를 하십니까? 그렇죠. 일단 그런 어떤 절차상의 문제는 있겠지만 정치적으로 보자면 사실은 안철수 전 후보가 일단 당의 조사와는 상관없이 일단 국민들 앞에 저는 먼저 모습을 드러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문제가 지금 검찰에 조사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선거에 직접적인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책임자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을 좀 이야기해 주면서 검찰 수사를 지켜보겠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좀 해줘야 되는데 그 정도의 책임감은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여지는데 사실 지난 선거 때도 마찬가지로 국민들이 다 그런 안철수 후보의 어떤 모습을 보고 찍은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상황에서 계속 침묵만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상황 자체를 언제 나올지 모른다고 한다라면 제가 볼 때는 정치인으로서 사실 좀 적합하지 않은 행동이 아닌가. 사실 정치는요. 제일 중요한 게 일단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 책임이라는 게 사실 내가 당장 어떤 하는 것보다는 정말 어떤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국민들 앞에 가장 먼저 나와서 사실 해명해야 되는 게 정치인의 숙명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안철수 전 후보가 하여튼 빠른 시간 안에 국민들 앞에 좀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저는 합당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예. 앞선 전화 연결에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고 조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는 했지만 박주선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지금 당 해체까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국민의당 내부에서는 어느 정도 단독 범행으로 좀 굳혔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글쎄 이제 이게 단독 범행이든 누가 개입이 됐든 아니면 현역 의원이 개입이 됐든 건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사안 자체는 굉장히 큽니다 이게. 왜냐하면 대통령 선거 때 여러 가지 네거티브 캠페인이 이제 주고받는데 이 건은 그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에 관한 건이고 그 다음에 이게 선거 내내 줄곧 이제 핵심 쟁점이 됐던 상황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안철수 후보의
어쨌든 심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제자 출신 또 본인이 영입 1호 했던 이준석 최고위원 뭐 이 선에서 어쨌든 이게 정치 공작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이 정치 공작에 어느 선까지 개입이 돼 있냐의 문제인데 만약에 이게 현역 의원들이 개입돼 있다면 그건 당연히 해체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안철수 후보, 박정은 그 당시 대표는 정치적 책임을 피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국민들이 보시기에 이게 합당하게 저렇게 했구나라는 정도까지 설득이 되지 않는다면 정치는 국민의 어떤 지지를 먹고 사는 것인데 사법적 판단과 별개로 석연치 않은 해명이라고 국민들이 느낄 때는 당의 존립 기반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더더군다나 국민의당이 지금 어려운 게 호남과 수도권이 결합된 형태의 정당인데 호남은 지금 민주당의 그 텃밭을 뺏겨서 흔들리고 있고 수도권 지지층이라는 것은 결국 안철수로 표현되는 새로운 정치에 대한 갈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분들, 안철수 후보가 영입했던 분들이 가장 구태 정치인 정치 공작을 했다. 그랬을 때 수도권, 그 기존에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수도권 유권자들이 그 지지를 유지할 수 있겠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문제가 정말 명쾌하게 해명되지 않는다면 박주선 지금 대표가 얘기하듯이 당의 존립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아주 심대한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잠시만요. 당에서 조작을 지시했다면 본인은 의원직을 사퇴할 것이다. 당시 공병선거 추진단장이었던 이용주 의원이 잠시 뒤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엽니다. 최근까지 어제까지만 해도 언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었는데 본인이 이제 좀 할 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예정 시간보다 1분 정도 늦어졌는데 이용주 의원이 마이크를 잡고 이 문준영 씨 관련 조작 파문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저희가 다시 국회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 끝나기 무섭게 이용주 의원이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냈네요. 예. 이 관련 얘기 어떻게 하는지 저희가 하나하나 꼭꼭 씹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스튜디오에서 국회로 한번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까요? 안녕하십니까. 이영주 국회의원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 선대 공명선거 추진단에 다시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영주 의원입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저희 당 선대위의 공명선거 추진단 단장으로 일을 했습니다. 최근 벌어진 제보 조작 사건에 대해서 경위와 어찌됐든 공당으로서 그 부분이 검증 과정에서 걸러지지 못하고 여과 없이 대선 과정에서 언론과 여러 지면을 통해서 이 얘기를 알려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이 발표된 것에 대해서는 당시 추진단의 단장으로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이후 최근에 아시는 것처럼 이유미 씨 제보 내용 조작한 이유미 씨가 지난주 토요일날 저를 찾아와서 그 사실을 고백하고 이후에 여러 과정을 통해서 그러한 제보의 조작 여부 그리고 그 부분을 번복하는 것이 사실인지 아니면 또 다른 내용을 은폐하기 위한 것인지에 대한 검증까지도 하였습니다. 어쨌든 주말을 통해서 내린 저의 결론은 이 부분은 이유미가 제보 내용을 조작했다는 최종적인 결론에 이르러서 당 대표에게 그러한 사실을 보고하고 조속히 사과 성명을 내고 이유미로 하여금 검찰에 출석해서 진실을 밝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한간에 지금 떠돌고 있는 이유미의 단독 범이냐 아니면은 당에 이 내용을 제보를 했던 이준석 전 최고위원 비대위원이
공모에 한 일이신지에 대해서는 짧은 기간이지만 충분한 조사를 했다고 봅니다. 그 당시 이 일에 관여됐던 이 사건 전후의 모든 일을 알고 있던 저로서는 그 결과 이준석 전 비대위원은 당시 조작 사실을 알지 못했고 발표 이전에도 발표 이후에도 그런 사실을 알지 못했고 지난 일요일 제가 호출을 해서 소환을 해서 저로부터 질문을 들을 때야 그 내용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여러 가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마당이고 어제 오늘까지도 이유미가 이준석의 지시하에 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오보가 있어서 그를 먼저 바로 잡고자 합니다. 월요일 그리고 어제 화요일 양일간을 걸친 검찰 조사에서는 이유미는 그러한 제보 내용이 조작됐다는 사실을 이준석 최고위원에게 알린 바 없다는 사실을 진술하였고 제보의 조작 과정에 대해서도 혼자 산진이라고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출처는 알 수 없으나 여러 언론에서 현재 이유미가 제보의 조작을 당에 지시하였다든지 하는 내용은 전혀 사실 무근임을 밝혀줍니다. 이준석가 왜 이유미가 공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배포를 드렸습니다. 자료는 두 가지 종류의 자료가 있습니다. 하나는 5월 5일 저희들이 기자회견을 한 이후에 5월 6일자에 이유미와 이준석 간에 이루어진 하루 동안의 모든 카톡 내용은 자료입니다. 다음 자료는 올 4월 22일부터 5월 5일까지 발표 당일까지에 있었던 이유미와 이준석 간의 모든 카톡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시면은 그 자체로 이준석과 이유미의 조작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들이 카톡 내용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간단히 몇 개를 좀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돌아오겠습니다. 당시 공명선거 추진단장이었던 이용주 의원이 이 조작 파문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박준 변호사. 네. 결론을 보면 아까 김관영 의원과 전화 연결해서 조금 알았다시피 그렇죠. 이유미 씨 혼자 벌인 일이다. 이렇게 결론을 냈네요. 이유미 씨하고 심도 깊게 면담을 했고 면담 결과 이유미가 이유미 씨가 독단적으로 단독적으로 했던 범행이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문제는 지금 이준석 최고위원 집이라든지 사무실 또 이유미 씨의 집이라든지 그런 데를 압수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압수수색이 문제예요. 저 얘기를 들어가지고 원래 같은 어떤 당이기 때문에 되게 편의를 봐주고 조사를 하는 거지 이게 상담을 하는 게 조사가 아니에요. 조사라는 거는 추궁해서 어떤 허점을 파고 들어야지 그 사람이 얘기를 하게 만드는 건데 그러려면 증거 같은 게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5군데 지금 오전 8시부터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만약에 어떤 메일이라든지 아니면 뭐 문자라든지 문서라든지 이런 게 나온다 그러면 상황 자체가 아주 급변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좀 이용주 의원이 다소 감쌌다. 감쌀 수밖에 없는 게 공명추진단장이고 상담을 한 거지 조사를 한 게 아닙니다. 상담을 한 거면 편의를 봐주면서 얘기를 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뭐 이게 아직 진실이 밝혀지지 않기 때문에 저게 진실일 수도 있지만 진실이 아닐 가능성도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압수수색을 통해서 만약 어떤 증거들이 드러난다 그러면 새로운 국면으로 갈 수 있다는 게 충분히 그게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이준석 씨를 피의자로 전환을 시킬 거예요. 그렇죠. 증거들을 확보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뭐 이어받아서 질문을 드리면 2시부터 이제 3시 사이에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남부지검에 출석을 할 예정인데 검찰 조사 결과 완전히 이 결과가 뒤바뀔 가능성도 있을까요? 지금 이제 그 혐의 사실이 그 허위 사실 공표예요. 선거법 위반에, 공직선거법 위반에. 그러면 지금 이용주 의원께서는 조작을 지시했느냐 그 부분에만 초점을 맞춘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작을 지시하진 않았다 하더라도 조작된 증거를 들고 왔을 때 당과 캠프에서 이게 믿을 만한 제보인지에 대해서 검증을 얼마나 했느냐의 부분이거든요. 이게 봤을 때 좀 이상하다. 그럼 제보자가 누구냐? 제보자 좀 보자. 뭐 캐물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왜냐하면 5월 5일이면 그러니까 영순이었어요. 당시 문재인 후보는 대통령 당선이 거의 확실히 되는 상황, 가능성이 제일 높은 상황에서 예. 다른 것도 아니고 계속 문준용 씨 의혹이 있던 상황에서의 제보인데 제보 내용이 카더라거든요. 파슨스의 뭐 동료, 같이 다녔던 동료인데, 그 문준용이 아버지가 뭐 내라고만 해서 그냥 냈다라고 얘가 얘기하고 다녔다라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럼 그 내용을 더 캔모드로 들어가면서 검증을 했어야 하는데, 그 검증을 당이나 캠프에 누구도 하지 않았다는 면, 그 점에 있어서 아마 검찰은 주목을 할 거예요. 의심할 여지가 있는 이 제보 내용에 대해서 어디까지 검증을 했느냐. 만일 당시가 굉장히 조급하고 뭐라도 하나 있으면 도 아니면 모 식으로 던졌어야 하는 시기란 말이에요. 그때는 안철수 캠프에서 그런 가운데에서 당에서 다선 의원들이 선거도 많이 해본 의원들이 그런 제보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않고 그냥 발표하게 만들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은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거고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도 그것을 집중적으로 물을 거예요. 그렇다면 조작을 지시하진 않았더라도 조작된 증거에 대해서 제대로 검증을 했느냐. 의심스러우면서도 발표하게 했다면 그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필적 고의도 적용 가능할 수 있는 거고 그렇다면 공범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오늘 검찰에 출석하기 전에 언론 인터뷰를 했는데 그 목소리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보시죠. 빨리라도 밝혀서 제가 지금 너무 힘들니까 오히려 풀었으면 좋겠다. 제가 죄인 취급 받는 상황이잖아요. 당황했고요. 저는 뭐 제 얘기는 듣지도 않고 갑자기 피의자로 전환이 됐다는 거는 너무 황당한 얘기고 사실 아시겠지만 그 시간이 대선에 되게 가까웠고 시간 싸움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되게 신뢰를 다 가졌었고 와 어떻게 이런 내용까지 있지? 가족 얘기 다 있기 때문에 친한 사람 아니면 이렇게 알 수가 없다라고 우리는 판단을 했던 거고요. 당혹스러워가지고 여러분들 기자분들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막 실시간 검색어 나오고 저를 완전 매도하는 이런 글이 나와서 더 무서웠던 거죠, 사실. 그러니까 다 종합해. 김관영 의원의 전화 연결, 이용주 의원의 방금 기자회견, 이현정님. 그리고 지금 오늘 오전에 이준서 최고위원의 말까지 다 이유미 씨가 혼자 한 행동들이라고 다 결론을 낸 건데 이러면 뭐 이렇게 뭐 마무리가 될 수 있겠지만 국민의당이 얼마나 어설픈지도 또 드러내는 부분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그 선거 때가 되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선거 참 당에다가 뭔가 제보다 그다음에 뭐 중요한 내용이다 해서 다 들고 옵니다. 자, 그런 것들을 들고 오면 어떻게 당에서 거르느냐. 그 시스템이 문제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옥석을 가려서 당에서 좀 몇 차례 검증을 거쳐서 직접 하는 게 잘 순리거든요. 자, 보십시오. 이영주 지금 의원 같은 경우도 부장검사 출신이잖아요. 지금 이 사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실 이제 이 사안의 발단이 이유미 씨가 내가 파슨스 스쿨에 아는 사람이 있다. 라고 하니까 이준서 지금 전 최고위원이 그럼 그 사람한테 빨리 물어봐서 문준용 씨가 물어봐라. 그래서 계속 매일 다 거쳤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조작을 해와서 온 것을 그대로 이제 가져갔고 특히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 의원 같은 경우는 위에서 이게 맞냐? 그러니까 이건 100% 신뢰할 만하다. 이렇게 해서 결국 폭로가 됐다는 과정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제가 뭐 기자가 기사를 하나 써도 그 크로스 체크를 다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의 어떤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측면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사안과 전혀 없는 사람을 이용해서 사실 크로스 체크를 해보거든요. 더군다나 이때가 얼마나 중요한 국면인가. 정말 대선을 앞두고 정말 그 두 후보가 정말 이제 나흘 뒤면 누가 대통령인지 그 결정되는 순간에 또 결정적인 제보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예를 들어 당의 대표가 직접 만나도 시원찮을 판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제보자가 나서서 직접 기자회견을 해도 그래도 소실을 미심쩍을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군지 목소리만 듣고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자, 그런 거를 공당에서
저런 식으로 폭로를 하고 했다는 것 자체가 이건 제가 볼 때는 어떤 폭로의 ABC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최소한 그 사람을 정말 예를 들어 당에 정말 고위 당국자가 만나서 직접 확인을 하고 눈으로 확인하고 그렇게 해야지만 사실 발표할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허술한 검증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박지원 전 대표는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2012년 대선 때도 문제가 됐었고 이번 대선 내내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정확한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것이다. 뭐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 얘기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역대 대선 보면 이게 어느 정도의 급인가 우리가 수류탄급이 있고 핵폭탄급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회창 DJ 했을 때 북풍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회창 노무현이 경쟁했을 때 김대엽 병풍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MB 대통령 될 때 BBK 있었고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될 때 최태민 일가에 관한 게 있었습니다. 이런 정도의 네거티브는 그 선거 캠프 당에서 상당히 이 주력 에너지가 이 사안에 대해서 들어붙습니다. 들어붙어서 정말 기자들 취재 저리 가라 할 정도로 타이트하게 취재를 하고 팩터 확인을 하고 정교하게 시나리오를 짜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번 대선에서 지금 그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았던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큰 약점은 아들 문준용 씨의 취업권 아니었습니까? 이 건에 대해서 그 파슨스 디자인 스쿨의 절친으로부터의 제보다라는 정도가 터뜨리려면 만약에 이게 이유미, 이준서 라인에서 했다라고 하면 이 두 분은 정치 경험이 특히 대선을 치러본 경험이 없는 분들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본다면 이 정도 되는 핵폭탄급 사안을 이유미라는 일반 당원, 여성의 말만 믿고 더더군다나 정치 경험이 아주 일천한 말만 믿고 이유미, 이준서 라인에서 올라온 그 제보 내용을 다음날 바로 언론에 터뜨린다. 글쎄요. 저 상식으로는 설명이 잘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예. 왜냐하면 워낙 큰, 우리가 핵무기 포탄을 발사할 때 김정은이 오케이 없이 되겠습니까, 이게. 그런 정도의 급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단순히 단독 범행이다, 이준수도 나도 몰랐다라고 하기에는 사안 자체가 지나치게 좀 크다. 물론 이제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겠지만, 그 다음에 지금 아까 그 기자회견 내용도 보면 저런 차원에서 대응해서 대충 단독 범행이다라고 넘어가질 수 있는 문제냐? 저는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사실 박지원 정치 경험이 뭐 아주 노련한 박지원 의원이 이 특검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도 많은 함의가 있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이제부터 시작이고 그 국민의당이 대선을 치렀을 때 둘 중에 하나인데 사실 이 단독 범행이라면 당 자체, 대선 캠프 자체가 얼마나 엉성하고 부실했는가를 또 거꾸로 좀 보여주는 한타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미심쩍긴 하지만 당의 조직적 개입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허술한 당의 모습 그리고 단독 범행이다. 지금까지는 그래요. 그런데 이유미 씨 혼자 한 행동이라면 좋은데 이거에 대해서 아까 저희 좀 키워드로도 잠깐 붙여봤지만 좀 제보들이 좀 흘러나와서 실세라는 소문이 있다. 박선숙 본부장도 함부로 못했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저거는 지금 단독 범행이다. 이거랑 좀 거리가 있는 얘기 아닌가요? 우리가 저 제보를 검증을 해봐야 되겠어요. 글쎄, 중요회의라 그러면 중요회의가 어떤 회의를 말하는지를 모르겠는데 실세라는 소문이 자자했다? 박선숙 본부장도 함부로 못했다. 저는 이거는 박선숙 의원의 입에서 나와야지 정확한 얘기인 거지. 그러니까 뭐 그냥 관심권 바뀌었을 수도 있고 어떤 회의에서 이제 뭐 들어왔으니까 이 캠프에 가면요. 상석에 늘 앉아있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그분이 되게 높은 분인 줄 알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 그분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후보가 캠프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가서 악수하고 뭐 이런 분들이 있다. 그러니까 자가발전형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유미 씨가 그런 부류일 수도 있다. 만약 그렇다 그러면은 이런 뭐 회의라든가 어떤 이벤트성 같은 그런 행사에는 워낙 청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각 당마다 좀 활동성이 있는 그런 그 청년 당원들은 좀 이 노출될 기회가 많아요. 그런 면에서일 수도 있고. 본인이 저 이유미 씨가 자가 발전을 했다는 얘기.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거는 박선숙 의원이 정말 그 사람은 내가 건들 수도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하지 않는 한은 저는 이 제보에 대해서는 뭐 100% 신뢰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신뢰하기 어렵다는 말씀하셨는데 이현종 의원님 네. 또 다른
다른 증언에 따르면 안철수 전 후보의 부부의 최측근이었다는 거예요. 특히 김미경 교수와 굉장히 친분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그 이유미 씨가 고향이 여수 출신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여수에서 두 차례나 출마를 하려고 했어요. 지난 총선 때도 여수 갑이죠. 지금 이용주 의원 지역구입니다. 거기서 4명의 후보가 이제 그 예비 후보가 경선에서 붙었는데 결국 이용주 의원이 이제 후보가 됐죠. 이제 그때 이제 그 나온 이야기가 뭐냐면 이 이유미 씨가 김미경 교수의 그 부친한테 찾아가서 뭐 전화도 하기도 하고 부탁도 하기도 하고 해서 사실 그걸 친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김미경 교수의 고향과 같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고향에서 친분을 이용해서 본인이 상당히 좀 어떤 떠벌리고 다녔다. 이제 그런 측면들이 당에서 많이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유미 씨가 2012년도고 지금도 그렇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생각합니다. 당에 아무런 직책이 없어요. 그냥 당원인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뭘 만들어서 하고 그다음에 무슨 책도 쓰고 하는 걸 보면 굉장히 본인이 정치에 대한 또 관심도 많았고 지난번에는 그 공천에서 떨어지니까 그 항의 시위까지 했습니다. 와서 주승용 원내대표한테 해서 뭐 주승용 원내대표가 개입해서 떨어졌다 해서 항의 시위까지도 하기도 하고 그만큼 정치에 대한 그 욕망이 굉장히 남달랐고 그러면서 본인이 좀 자아발전하는 측면도 솔직히 있지 않는가.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뭐 김미경 교수하고 쟁의 절친이고 그다음에 내가 여수에서 다 공천받기로 뭐 약속했고 뭐 등등 이런 이야기를 하면 좀 떠벌리고 다녔던 이제 그런 측면들이 이제 소문들이 돌면서 이게 이제 친분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또 이야기 나올 수도 있죠. 일단 뭐 단독 범행 이 부분과 맞고 실세라는 부분은 맞지 않은 거니까 뭐 저 제보도 저희가 가늠을 해봐야 되겠죠. 이유미 씨가 과거 안철수 전 후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실까요? 저는 국가와 민족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마음의 치유를 희망하는 안철수 교수님의 제자입니다. 여수 위기에 이토록 연민의 삶을 느꼈던 저에게 교수님의 조언과 가르침은 생명처럼 크게 다가왔습니다. 우리 후보님이 우리 정치를 조금 더 힘내서 잘 하실 수 있게 많은 힘을 보태드릴 예정이고요. 소통과 화합을 제일 잘하는 안철수 해서 앞글자를 따서 소화제 안철수라고 좀 지어봤습니다. 앞서서 안철수 전 후보가 이제 전면에 나서서 해명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일단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상황이 진행될까요? 제가 안철수 이제 전 후보자죠. 후보자 같은 경우는 재기를 하려고 좀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마 큰 암초에 좀 부딪힌 게 아닌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단독 범행이라도 문제인 거고 만약 조작을 지시해 당이 관련이 있다면 정말 큰 문제가 돼버리거든요. 이거든 저거든 간에 선거하는 과정에서 안철수 후보가 상당히 많은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문준영 씨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좀 책임을 좀 져야 될 상황이고 언제 어떤 언론에 나올 게 보이긴 문제긴 한데 그래서 아직까지는 안철수 전 후보가 어떤 내용을 대해서는 얘기를 안 밝히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입니다. 일단은 이유미 씨의 단독 범행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또 어떻게 펼쳐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